혹시 혼자 있을 때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온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밖에 불빛이 모두 꺼지고 휴대전화도 잠잠해지며 익숙한 방 안에 오직 나 자신만이 남았을 때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조용히 깨어나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마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문이 열리며 기대도 평가도 없고 일상 속에서 쓰던 가면도 벗어던진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하지만 외향성을 성공의 상징으로 칭송하는 이 사회에서 이런 고요한 순간들은 종종 오해를 사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요함을 침울하다, 게으르다, 이상하다, 혹은 현실 도피라 부르곤 하죠. 하지만 사회는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사람들 틈에서 에너지를 얻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요. 어떤 이들은 내면의 고요 속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으로 향하려는 충동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인간 영혼의 구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내향적인 사람들의 본질이며 이들에게 진정한 집은 자기 내면의 세계 말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삶의 에너지, 즉 리비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융의 스승인 프로이트는 이를 단순히 생물학적 욕구로 묘사했지만 융은 이를 더 깊은 삶의 원동력으로 보았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 에너지는 밖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경험과 연결, 그리고 행동을 찾아 나서죠.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는 안으로 내면을 향해 흐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밀의 정원과 같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이미지가 저마다의 무게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단순히 말수가 적거나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감각의 강도가 너무나 높아 사소한 대화나 시선, 새로운 환경만으로도 에너지가 쉽게 소진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집을 안식처로 삼습니다. 그 개인적인 공간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깊은 숨을 고르고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정신적인 충전소이자 지붕인 셈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몇 시간이고 앉아 하나의 문장이나 스쳐 지나간 감정, 마음속에 떠오른 이미지 하나를 곱씹곤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죠.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있다. 융의 이 말은 내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리듬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철학입니다. 만약 당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에도 극심한 피로를 느낀 적이 있다면 제발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 피로감은 마음이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는 행위일 뿐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생체 리듬을 거스르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융은 내향적인 사람의 심리 구조에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무의식은 잔잔한 호수 같아서
아주 작은 외부 자극에도 길게 파동이 일어납니다. 강렬한 조명, 갑작스러운 소음, 스쳐 지나가는 부정적인 감정 하나까지도 그들에게는 긴 잔상을 남깁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외부 세계는 때때로 너무 눈부시고 너무 시끄럽고 신호가 너무 많은 곳이죠.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집은 그저 조용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전지대이기도 합니다. 은은한 조명, 적당한 소리, 편안한 향기까지. 그들이 사람과의 만남을 제한하는 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무엇을 내면으로 드릴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오죠. 공공장소는 그들에게 눈빛, 말투, 신체적 거리 속에 숨겨진 수백 가지 심리적 신호가 쏟아지는 정신적 폭풍우와 다름없으니까요. 그에 비해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벽을 세워 과부하로부터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자 더 나아가 꽃을 피우는 방식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묵묵히 가꾸는 이들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통찰과 진실한 감정. 다른 사람들은 닿지 못하는 직관적인 시선을 건넬 수 있으니까요. 세상은 언제나 떠들썩하고 말을 잘하거나 사람들과 잘 섞이는 사람들을 선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나 지친 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깊은 경청, 따뜻한 존재감,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정신적인 포옹입니다. 때때로 느껴지는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때 찾아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들을 공유할 수 없을 때 찾아온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거창한 비극이 아니라 소리 없는 외로움이 이어지는 것이며 외부 세계와의 보이지 않는 거리감입니다. 그들은 무리 속에 섞여들 수도 있고 모임에서 예의 바르게 미소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너머에는 진정한 대화와 경청을 향한 조용한 갈망이 있죠. 공감 어린 시선. 마음의 깊은 층을 건드리는 단 한 번의 순간이 천마디 말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길고 지루한 잡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진실함, 영혼의 알맹이,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존재감입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몇 명인지는 관심 없죠. 그들이 눈여겨보는 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떻게 침묵하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이 가장 진실한 연결의 척도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의 내면에는 고대 도서관처럼 광활하고 고요한 땅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모든 생각은 한 권의 책이고 모든 감정은 아직 쓰이지 않은 시구절입니다. 충분히 다정하고 진실한 사람만이 그 고요의 친구가 되어 그곳에 초대받을 수 있죠. 내향적인 사람의 내면 세계는 조용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풍요롭습니다.
그곳은 직관과 감정, 기억과 상징이 지하수처럼 얽혀 흐르는 곳이죠. 그들은 꿈속의 작은 디테일 하나, 옛 시 속의 우연한 은유, 미처 해석하지 못한 눈빛 하나를 생각하며 몇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이 밖으로 뛰며 자기 자신을 잊어갈 때, 내향적인 사람들은 조용히 안으로 물러나 자신을 기억하고 가장 깊고 진실한 것들을 지켜냅니다. 영혼이 너무나 섬세하기에 그들은 얄팍한 관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겉돌기만 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대화 앞에서 억지로 신난 척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더 깊은 공감을 필요로 하죠.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도 함께 조용히 듣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들에게 집은 도피처가 아니라 귀환, 즉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회적 틀에 나를 끼워 맞출 필요 없이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요. 그곳에서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가만히 바라보거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가식 없는 진실함 속에서 내 존재 자체로 머무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기쁨은 경험의 개수가 아니라 그 깊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들은 이미 충분히 살아있으니까요. 일기를 몇 줄 적거나 먼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옛 음악을 듣거나 저물어가는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겉보기엔 침묵 속의 시간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그들의 영혼을 가장 깊게 살찌우는 순간들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상징 없이는 살 수 없으며 그 상징들은 소란함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든 것이 잠잠해질 때 찾아온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를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비로소 깊은 의미의 층들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요. 외부 세계가 말을 멈춰야 내면의 세계가 비로소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때 직관이 깨어나고 꿈은 선명해지며 은유들은 영혼을 안내하는 등불이 됩니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영토라 불렀습니다. 이성은 측정할 수 없는 영적인 보물이 담긴 곳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이곳은 이름 없는 길이지만 더없이 신성한 여정입니다. Side 3 into 1 Stay 2. 그들은 직관과 감각, 그리고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조용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이죠. 내향적인 사람들이 찾는 고요함은 정체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느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깊은 것은 결코 서두를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짧은 대화는 그들을 지치게 만들지만 진정한 연결의 순간은 몇 줄을 버틸 에너지를 줍니다. 속도로 모든 것을 측정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그들은 마치 역주행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끈기 있게 내면의 힘을 지키면서 말이죠. 그 느긋함 덕분에 그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관찰자가 됩니다.
눈빛의 아주 작은 변화, 침묵의 길이, 혹은 억지 웃음까지도 그들은 알아챕니다. 그들이 느리게 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소중한 디테일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느리게 살기에 그들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깊이 성찰합니다. 그들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내 가치관에 솔직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안고 몇 달을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누구에게 선언하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 없이 그저 스스로가 진실하다고 느낄 때까지 조용히 바로잡아 나갑니다. 이런 깊이 때문에 내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영적인 성향을 띠기도 합니다. 꼭 특정한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도 만물 사이의 연결과 삶의 섭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떨어지는 노란 잎사귀 하나 앞에서도 그들은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느끼곤 합니다. 그들은 꿈을 며칠씩 간직하기도 하며 마치 그 안에 영혼의 메시지가 담긴 것처럼 깊이 사색에 잠기곤 하죠.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삶이란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이끄는 표식과 상징으로 가득한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를 가져오죠. 어떤 이는 가르침을, 어떤 이는 거울을, 또 어떤 이는 치유해야 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향적인 이들은 완벽한 이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중받기를 원할 뿐이죠. 그들의 침묵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공간과도 같습니다. 소란함이나 강요로 그들을 억지로 세상 밖으로 끌어내려 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질문. 따뜻한 눈빛으로 다가와 주세요. 당신이 충분히 인내하고 진실하다면 그들은 당신을 그들의 내면 세계로 초대할 것입니다. 말보다는 마음으로 모든 중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그 땅으로요. 속도에 미친 이 세상에서 고요함은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침묵은 무의미한 공백이 아니라 영혼을 길러내는 토양입니다. 그들이 속도감 있는 삶을 쫓지 않는 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항상 어딘가로 휩쓸려 다니면 영혼이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이를 두고 느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겠다는 용기입니다. 시계나 마감 기한, 혹은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리듬 말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서두를 수 없다. 시간과 공간, 무엇보다도 내면의 정직함이 필요하다. 내향적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느린 시간이야말로 진짜 시간이라는 것을요. 세상의 소음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내면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오후에 천천히 마시는 차 한 잔이 밖에서 나누는 몇 시간의 수다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있죠. 고요한 저녁, 일기를 쓰거나 끄적거려 보거나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정화되고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침묵의 삶도 깨어있지 않으면 어둠 속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아무리 긍정적인 심리적 특성이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반대되는 속성이 잠재되어 있으니까요. 내향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이 항상 치유를 위한 은두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삶을 회피하는 방식이 되기도 하죠. 집 안에 머무는 것이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마주하기 싫은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 모두 평온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상처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침묵 속으로 숨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도망치려 할수록 정작 마주해야 할 문제는 항상 내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융은 직면하지 않은 그림자는 운명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세상과의 상호작용이나 도전, 거울이 되는 관계가 사라지면 그 그림자는 외로움이나 자기회의, 그리고 현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모호한 불안감의 형태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은 더 이상 마음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미루기에 대한 달콤한 안식처이자 행동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꿈들만 쌓이는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머릿속에서만 너무 많은 삶을 살게 되어 정작 현실과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균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융은 푸가푸가, 도피와 솔리투도, 의식적인 은둔을 구분했습니다. 진정한 은둔자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위해 잠시 떠나 있다가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시 세상에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반면 도피하는 사람은 아무리 평화로운 곳으로 숨어도 정작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항상 내면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죠. 자기만의 공간에 머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머무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고 창조하고 내면과 연결되고 있나요? 아니면 상처받는 것이 두렵고 타인에게 비치는 것이 싫고 이해받지 못할까봐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 있나요? 내향적인 사람이 외향적으로 변할 필요는 없지만 특정 프레임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언제나 열린 여정이니까요.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목소리가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밖으로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둘 중 하나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진실하면 되는 것이죠. 자신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고립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나 머릿속의 생각이 똑같은 굴레를 반복하며 피로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바로 창문을 열거나 친구에게 연락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짧은 대화 하나가 마치 타인의 눈을 빌려 나를 다시 비춰보는 듯한 빛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그리고 가끔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새로운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충분히 현실을 마주할 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융이 말했듯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어둠과 함께 살며 그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침묵과 연결, 고독과 성숙 사이에서 그들은 한 걸음씩 느리지만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그들의 내면 세계를 잇는 보이지 않지만 깊은 끈이 존재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꿈과 기억, 직관의 상징들로 가득 찬 땅입니다. 무의식의 영토이자 영혼이 직관과 창의성,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감각할 수 있는 곳이죠. 그들의 내면 세계는 결코 텅 빈 정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생하고 깊이가 있으며 자신만의 리듬으로 움직이죠. 사색과 감정, 기억, 그리고 섬세한 감각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세상이 쉴 새 없는 속도와 존재 증명을 요구할 때 그들은 멈추어 서서 조금 더 느리게, 하지만 더 깊이 공감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그들은 타인이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을지도 모를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면을 중시하는 이들은 대개 외부의 찬사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죠. 그들에게 가치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이해와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나 오해라는 감정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판단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것. 융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서두를 수 없다고 했고,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 증거입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앞서 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머물며 사회가 씌워준 가면과 강요된 틀을 천천히 벗어 던지고 마침내 내면의 진짜 본질에 다가갑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리듬으로 사는 것은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서두름 속에서는 결코 진실한 것이 태어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외부에서 확신을 찾을 때 그들은 비바람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는 산처럼 단단한 내면의 삶을 조용히 쌓아 올립니다. 바로 그 느림이 현대사회에서는 점점 희귀해지는 깊이라는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내향적인 삶의 여정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실하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내면 깊숙이 들어가는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융이 말했던 개성화 과정입니다. 외부의 압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이죠. 당신이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당신의 고요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상에 보이기 위해 소란스러울 필요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많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만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이 세상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혹시 오늘 익숙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과 책, 그리고 끝없는 사색에 잠겨 혼자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절대 길을 잃은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지금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중입니다. 일심여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작은 행동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평온함과 이해, 그리고 나 자신과 연결되는 여정을 나누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